자, 국어 문법 특강 10강입니다. 오늘은 종결 표현과 높임 표현이죠. 종결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학습 자료는 학습할 내용은 없고요. 높임 표현은 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종결 표현과 높임 표현이 이렇게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죠. 뭔가요? 높임 표현 중에 상대 높임은 대부분 뭘로 실현된다? 종결 표현으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원을 배치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결 표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종결 표현의 개념 설명. 제가 사진이 좀 뺐딱한데 조금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자, 문장을 끝맺는 표현으로 종결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종결 의미. 우리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서술어 용언에서 그죠? 용언에 어간 뒤에 붙이는 의미 중에 이제 선언 의미도 다 오고 제일 뒤에 온 의미 중에 어말 의미 중에 무슨 의미도 있죠? 연결 의미도 있고 종결 의미도 있습니다. 단어에서는 끝부분이지만 이 단어 이 부분 뒤에 말이 이어지면 이거 연결 의미죠. 이 의미 뒤에 어말 의미 중에 이 의미 뒤에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가 찍히면 그게 뭐다? 종결 의미입니다. 방금 말한 걸 조금 체계적으로 하면 자, 어간 맞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올 수 있는 게 선, 어말, 어미. 자, 그 뒤에 붙는 것. 그래서 요만큼이 어절로 보이죠, 그죠? 이게 다 어말 의미죠. 이 어말 의미가 자, 말을 연결시키면 뭐? 연결 어미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를 찍을 수 있으면 종결 어미죠. 어말 의미는 이거 말고도 있어요. 전성어미라는 게 있죠. 요게 뭐 지금 이 단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온 김에 좀 그렇죠.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의미, 명사형 의미. 다 그게 이제 그 단어의 끝부분에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말 의미를 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장을 마무리한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를 찍을 수 있으면 그 의미를 종결 의미라고 하는 거죠. 밥을 먹는다. 말씀 찍을 수 있죠. 밥을 먹는구나. 느낌표 찍을 수 있죠. 밥을 먹니 하면서 물음표 찍을 수 있죠. 그럼 얘들은 니, 다 이런 것들은 종결 의미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살짝 마침표 찍는 거, 느낌표, 그다음 물음표로 대충 이렇게 했지만 문장 종류가 달라지죠. 그렇죠? 문장 종류를 조금 있어 보이게 문장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종결 의미에 따라서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청유문인지 감탄문으로 우리가 문장을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종결 의미는 무엇도 표현한다? 상대, 말을 듣는 청자에게 내가 아주 높이는지 조금 높이는지 조금 낮추는지 그 다음에 많이 낮추는지 격식체에서는 또는 비격식체에서는 대충 높이는지 대충 낮추는지 그러니까 상대 높임법하고도 종결 의미는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평서문이라는 걸 내가 만들고 싶다. 평서문. 자, 평서문은 이제 느낌이 있긴 있지만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의문문이나 명령문이나 청유문 그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단순하게 말한다. 진술하는 문장을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 오는 종결 의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평서형 종결 의미. 이거는 우리 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대 높임에 따라서 요렇게 많죠. 이게 다 뭐야? 평서문을 말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상대 높임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하면서 갑시다. 격식체에서 아주 높임, 즉 아주 높임이죠.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에서 평서문을 하면 읍니다, 씁니다죠. 지금 그러면 이거 왜 하십시오체인가요? 이 이름의 기준은 명령문과
지금 명령 평서문이니까 요 이름하고 이름이 다르죠. 나중에 명령문 가면 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추가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죠. 자, 어쨌든 자 격식체의 아주 높임, 다른 말로 하십시오체에서 평서문 종교를 뭘 쓴다? 합니다,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헤라체는 하우체는 하우 맞나요? 지금 이거 똑같은데요. 이거 나중에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같은데 다르게 쓰죠, 그죠? 그 다음에 하계체에서는 명령문은 하계인데 평서문은 하네. 물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헤라체는 하다. 이렇게. 됐나요? 먹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죠. 그래서 일단 먹다를 해봅시다. 해요체는 먹어요. 두루 높임이죠. 그 다음에 해체는 두루 낮춤이죠. 먹어 명령문하고 똑같죠. 쓰시는 거죠. 여기까지. 예문 한번 보면 꽃이 예쁘다 헤라체의 평서문 이해되시죠? 꽃이 예쁘네 하계체의 평서문. 그 다음에 꽃이 예쁘오는 하오체의 평서문. 꽃이 예쁩니다는 하십시오체의 평서문. 이거는 격식체였습니다. 꽃이 예뻐 하면 비격식체 해체의 평서문. 꽃이 예뻐요 하면 뭐야? 비격식체 해요체의 평서문입니다. 됐나요? 뒤에 나올 거라서 미리 조금 이야기하면 자, 종결 의미를 통해서 문장을 끝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게 딱 하나가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요체의 요 있죠. 요는 정확히 말하면 뭐가 아니다? 어미가 아닙니다. 저 요가 뭐죠? 접사입니다. 접사. 그래서 사실은 해체의 이까지가 어미고 종결 어미에 접사 요를 붙여가지고 해요체를 만들어요. 됐나요?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조사입니다. 조사. 보조사. 보조사. 접사 아닙니다. 일단 실수. 다시 찍지 않아도 되겠죠. 이 조사입니다. 조사. 무슨 조사? 보조사. 끝나요? 그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거 조금 깊이 내는 거겠죠. 대부분의 종결 의미는 의미로 끝나는데 해요체의 해요는 해까지가 의미고 사실 뒤에는 뭐다? 조사가 붙는 거예요. 보조사. 됐죠? 그러면 조사가 체언에만 붙지 않고 부사에도 붙고 용은 의미에도 붙는다는 말 들은 적 있죠, 그죠? 네, 저런 케이스죠. 용을 붙는 거. 그 다음, 지금 뭐하고 있다? 종결 의미에 의해서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 중에 이제 뭐? 의문문. 됐나요? 자, 의문문. 의문문은 다 알고 있지만, 여기 갈 거 조금 있습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문문. 왜 제가 기본적으로 할까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건 대답을 요구하는 것 중에 또 두 유형이 있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 대답을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종결 의미를 우리는 의문형 종결 의미라고 하겠죠. 이것도 뭐에 따라서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예문 갑시다. 격식체 헤라체의 의문형 종결이 꽃이 피니 또는 꽃이 피느냐 니나 느냐가 뭐가 될 수 있다? 의문형 종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됐나요? 하계체가 되면 꽃이 피나? 꽃이 피는가? 나나 는가가 뭐가 될 수 있다? 하계체의 의문형 종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우체로 가볼까요? 꽃이 피오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 꽃이 핍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의 해체. 꽃이 피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요 하면 해오체. 됐나요? 의문형이죠. 자, 근데 이제 의문형은
이 종결 의미도 중요하지만 의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답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예, 아니요로 답을 할 수 있는 것. 뭐다? 어려운 말로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예, 아니요가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설명 의문문이라고. 이 두 개 다 뭐죠? 답을 요구하고 있죠. 영어로 치면 위에 것은 그 도치돼가지고 나오는 거 yes, no 의문. 이것은 의문사가 있는 WH 의문. 그거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판정 의문은 문법 공부 잘 되니 하면 예, 아니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단원이 가장 어렵니 하면 예, 아니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 예나 부정, 아니요를 요구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용어로 뭐라고 한다? 판정 의문문이라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뒤에 그 부분 문장 속에 의문사가 포함되어서 설명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는 품사에 의문사가 없습니다.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있거든. 미칭 대명사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의문사가 품사 아닙니다. 그럼 저건 뭐예요? 그냥 이 용어는 피하는 게 더 좋은데 의문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대명사 같은 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실은 형용사가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관형사처럼 된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이를테면 어떤 단어, 요 부분을 지금 이 사람 의문사라고 했는데 우리 품사 의문사가 없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답을 yes, no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설명을 합니다. 구체 설명. 됐나요? 자, 그 다음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설명이든 판정이든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도 있다. 뭐가 있죠? 수사법이라는 게 우리 문학에서 배웠죠. 그 수사 말이 죄송합니다. 설의법. 밤이 되니까 설의법 배운 적 있죠. 그 설의법에 사용되는 의문문이 바로 수사 의문문. 이때 수사의 뜻은 뭐죠? 레토릭, 수식한다, 꾸며준다. 더 뭔가 표현의 효과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수사는 꾸며준다라는 말의 그 수사입니다. 수사학, 영어로 레토릭,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맛이 더 날 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수사 의문문도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의 기능은 아니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냥 평소문처럼 서술하는 게 있어요. 문법이 정말 재미있지 않니? 문법생들이 하는 말이죠. 문법이 재미있다라는 평서문을 의문문처럼 했죠. 서술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모님들 잘 듣죠? 어디 어서 공부하지 못하겠니? 예,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해? 아버지의 뜻은 뭐야? 공부하라는 명령이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아니요 하면 안 돼, 그지? 또는 얼마나 흥미롭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지? 그냥 그건 뭐야?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의문문의 형태를 썼을 뿐이다. 자, 수사 의문문도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무슨 기능? 서술 기능, 명령 기능, 감탄 기능으로 또 나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의문문은 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 설명. 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 자세히 들어가면 서술 기능, 명령 기능, 감탄 기능. 됐나요? 자, 그 다음 명령문. 명령문은 뭐 영어에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우리도 꼭 정리해 봅시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걸 만들어주는 종결음을 뭐라고 할까요? 명령형 종결음이라고 하겠죠. 됐나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높임법 체계, 상대 높임법 체계를 나누는 그 말 자체가 어디서 왔어? 명령에서 왔어요. 한번 볼까요? 헤라체가 연결되면 보아라, 헤라 맞죠? 이거 이제 보다가 그 다음에 하계체, 보게 그대로 맞죠? 네, 그 다음에 하오체, 보오 근데 구려도 추가됩니다. 보구려 명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십시오체, 보십시오, 입시오 맞죠? 왜를 왜 썼다? 명령문을 썼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해체, 와, 보아 됐나요? 해체는 뭐예요? 이건 지금 하다에다 붙인 거잖아요. 그지? 하다에 뭐 붙인 거야? 알을 붙인 거니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해라고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요, 와, 요 됐나요? 그래서 명령문 이름하고 상대 높임의 이름하고 사실은 일치한다. 그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직접 명령문, 간접 명령문, 허락 명령문. 특히 간접 명령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직접 명령 우리가 흔히 아는 명령문이야. 청자를 직접 보면서 말하는 명령문. 뭘 붙이면 된다? 아라, 어라 붙이면 돼요. 대표적으로 꿈을 가지, 어라 해서 가져라 하면 되죠. 어라, 아라가 붙었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구한테 딱 하는 명령이 아니고 그냥 내 말을 듣는 어떤 누구라도 들을 명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걸 어려운 말은 뭐라 그래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방송 매체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책 같은 데 누가 쓸 수 있죠.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고 쓰기도 하지만 가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다르죠. 꿈을 꾸라 이렇게 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꿈을 꾸어라가 있을 수 있고 꿈을 꾸라가 있을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이 뭔 소리야? 어라가 아라가 붙으면 직접 명령이고 그냥 라가 붙으면 뭐라는 거야? 간접 명령이구나. 꾸라고 다시 해본 겁니다. 꿈을 꾸어라, 어라가 붙으면 직접 명령. 꿈을 꾸라 이렇게 되면 약간 문어체적이죠, 그죠?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를 통해 를 향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는 명령문. 이렇게 라가 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 다음 허락 명령문. 허락 명령문은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의 뜻을 포함할 때 뭐가 있죠? 하려무나 하려. 동화책 읽을 때 많이 들었죠? 그죠? 너도 이제는 꿈을 가지렴. 그러면 이거는 어감 기준으로 볼 때 뭐가 붙은 거다? 렴이 붙은 거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딱딱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직접 명령은 뭐다? 아라, 어라. 라는 간접 명령. 렴나 렴은 허락 명령. 조금 부드러운 거.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청유문. 청유문은 이제 그 행동을 하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하는 거죠? 화자도 포함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청유문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청륜 종결음이 앞에 청륜이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눈여겨보십시오. 줄 치십시오. 형용사는 청유형 문장이 뭐가 될 수 없다? 서술화 될 수 없다. 자, 뭐하고 또 연결되죠? 품사에, 요원 중에 동사하고 형용사 구분하는 거 있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명령의 의미나 청유의 의미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형용사는 청유문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동사 가지고 가다를 가지고 해보자. 자, 헤라차의 청유문은 자, 가자. 맞나요? 하계체의 청유문은 가세, 세. 맞나요? 예, 그 다음에 하우체의 청유문은 갑시다, 읍시다. 그래서 읍시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를 때 제일 잘못 튀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합시다. 선생님 식사합시다. 이렇게 애들이 높임말을 몰라가지고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없이다는 하우체죠. 하우체는 선생님 두루 높임 아닌가요? 예사 높임 아닌가요? 높임말 아닌가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자기하고 동급이거나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대우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선생님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는 명령문이나 청령문을 잘 안 써야 돼요. 간접적으로 선생님 식사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로 아이들이 잘 못하죠. 또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식사합시다. 공부합시다. 내가 여러 번 들었어 애들한테. 근데 이제 이 말을 아는 사람은 불편한데 돌려서 생각하면 애들이 하우체를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쓰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선생님한테 나중에 대학 가면 교수님한테 합시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높임은 높임이야. 근데 예사 높임이고 사실은 언제 하는 말이야? 자기 동년배를 존중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낮은 사람을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게 하우체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동년배죠. 그래서 대접하기 위해서 하우체를 가끔 써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인어른이 이 사위한테 아직 잘 조금 사위를 대접해 줄 때 하시게 하게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시라가 붙은 이게 되게 높임인 줄 알아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눈물이 가나요? 자, 하십시오 제 가시지요. 식사하시지요. 이렇게 이게 불편하면 식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럼 비교체 해체가 되면 가, 해오체가 되면 가요. 됐나요? 지금 이미 똑같은 건 많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 조금 이따 봅시다. 그다음 감탄문.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굳이 말해서 혼자말처럼, 그죠? 꼭 혼자말은 안 됩니다.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다른 말로 자신의 느낌에 충실한 말이죠, 그죠? 역시 그때 사용되는 종교의미를 뭐라고 한다? 감탄형 종교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뭐에 대해서 상대 높임에서 갈라지는 것 한번 적용해 봅시다. 헤라체에 붙는 의미는 구나 어라. 아름답구나. 어라고 붙으면 뭐가 될까요? 아름다워라. 됐나요? 네. 하계체 아름답구먼. 하오체 아름답구려. 하십시오체 없네요. 자, 그 다음 비격식체 해요. 군, 아, 어. 아름답군. 아음에 아름다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해요체면 군요, 아요, 어요. 아름답군요, 아름다워요 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이게 감탄형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날개. 첫 번째, 이거 나중에 상대 높임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 높임을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격식체와 비격식체. 근데 상대 높임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격식체는 상대 높임 중에서 화자와 청자가 의례적으로라는 게 이제 뭔가 눈에 보이게 예를 갖춘다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격식을 갖추는 관계에서 쓰는 높임 표현이다. 여기까지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 말을 많이 써요. 격식체는 뭐가 포인트다? 심리적으로 다소 먼 관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좀 덜 친해요. 이 자리가 매우 격식적인 자리에서 쓰기도 하지만 청자와 화자가 조금 서먹서먹하게 그걸 있어 보일 말로 심리적 거리가 좀 멀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격식적인 자리가 아닐지라도.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당연히 화자와 청자가 격식을 갖추지 않는 비격식적인 관계에서 쓰겠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일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격식적인 자리에 나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격식적인 자리에서 말해야 돼. 쉽게 말하면 반에서 내가 회장으로서 회의를 하고 있어.
그때는 친해도 비격식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회의 아닐 때 친구야 밥 먹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의문사라는 말은 우리말의 품사의 명칭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의문사는 의문의 초점이 되는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말로 이 책은 그냥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어떻게, 얼마 이건 지금 우리 품사 중에 다양하게 다 걸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누구 같은 건 대표적으로 대명사에 걸려 있습니다. 미지칭, 부정칭 우리 배운 적 있죠? 그죠? 언제는 부사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디는 명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다양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품사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위가 있고 물은 말, 요게 저는 더 좋은 말이에요. 무슨 오해를 사지 않는다? 품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죠. 그래서 이 물음말이 포함된 의문문은 의문문 중에 뭐가 되더라? 설명 의문문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도 요거 이 책 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미 우리 느꼈죠? 뭐가 다른데? 문장 종류가 다른데 같은 형태가 엄청 많았어요. 맞죠? 심지어는 한 문장 안에서도 살짝 있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이 생겨먹은 종결 의미를 선생님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가 모금 답안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의 종결 의미는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는 상대 높임법의 종결 의미와 같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비격식체인 해체와 해요체의 경우 문장의 종결 유형,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에 관계없이 결합하는 의미가 모두 다 뭐야? 아요, 어요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한다? 자, 억양입니다. 억양, 인토네이션,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억양을 하면 평서문, 위로 올리면 의문문, 쭉 유지하면 강하게 하면 명령문. 자, 세 개 다 밥을 지금 밥 먹어야. 뭐도 평서문도 의문문도 명령문. 근데 내가 밥 먹는 사실을 진술하는 평서문이라면 지금 밥 먹어. 맞죠? 내립니다. 지금 밥 먹는지 묻고 싶어. 지금 밥 먹어? 밥 먹어. 이 경상도 이렇게 하고요. 서울은 지금 밥 먹어? 되셨나요? 네, 서울인가 봐요. 네. 그 다음에 명령문은 밥 먹어. 즉 내리거나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형태는 의미는 똑같지만 어떤 특정한 상대 높임 단계에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은 그 대화 현장에서는 뭐다? 억양이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종결 표현 다 봤습니다. 자, 이제 높임 표현 갑니다. 높임 표현을 공부할 게 꽤 있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높임 표현 개념부터 잡아봅시다. 화자가 어떤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높이는 것만 높임 표현이 아니고 낮은 것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말에서는 퉁쳐서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높임 표현은 그 높임 대상이 문장 속에서 또는 대화의 맥락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주체 높임법이라는 높임 표현이 있고요. 객체 높임법이라는 높임 표현이 있고요. 상대 높임법이라는 높임 표현이 있고 이 세 개가 짬뽕돼서 쓰이죠. 현실에서. 그렇죠?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 먼저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은 화자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직접 높임과 또 간접 높임을 나눈답니다.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자, 화자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 이 말 속에 이 말을 조금 넣으면 좋겠어요. 문장 안에서. 왜 이야기를 한다? 상대 높임은 문장 안에서 이 높임의 대상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문장에 표현은 됐지만, 즉 문장 안에 높임의 대상은 안 보일 수도 있죠.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 듣는 사람 그 자체를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그걸로 표현 안 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지금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문장 안에서 그 화자가 말하는 서술의 주체, 구체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문장 선문상 주어를 높이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보통은 그냥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이 주체 높임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주체 높임이 있어서 그걸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체 높임하고 간접 높임, 보통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책은 간접 높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높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직접 높임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건 책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건데, 주어가 높아서 높이는 건데, 실현되는 방법 세 가지,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자체를 나중에 객체 높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세 국어 높임 표현과 비교하기 위해서도 이 틀을 짝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잠깐만요. 지금 제 패드가 배터리 전원 부족이라고 해서 전원을 잠깐 교체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체 높임, 그래서 실현하는 방법. 주체 높임은 주어가 높아서 높이는 겁니다. 첫 번째, 선음할 의미 사용한다. 선음할 의미는 한마디로 시입니다. 선음할 의미는 용언에 붙이는 거죠. 서술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시를 넣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조사를 사용합니다. 조사는 어디 붙이더라? 체언에 붙이죠. 그러면 지금 높은 대상이 주어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체언에다가 뭐를 붙여? 뭘 조사를 받고. 그럼 이 조사는 사실 무슨 조사야? 주어에 붙인 주격 조사죠. 주격 조사 중에 높임을 나타내는 거. 자, 다시 돌아갑시다. 조사 중에서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죠.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를 주격 조사를 하는데, 이가 깨서 에서 그 네 개였어요. 그 중에 이가를 쓰지 않고 뭘 쓰는 거야? 깨서를 쓰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어휘를 사용합니다. 즉, 이 말 단어 자체가 그냥 높임 표현이에요. 됐나요? 자, 예문 봅시다. 아버지께서 철수를 부르신다. 자, 부르는 서술의 주체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를 쓰지 않고 아버지께서, 조사도 실현됐습니다. 맞나요? 철수는 목적인데 높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높아서 할 수 있는 게 선음할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부른다 하지 않고 부르신다를 한 거죠. 그 다음, 선생님이 책을 보신다. 아니, 선생님께서 책을 보신다를 영어로 봅시다. 보는 주체가 누구야? 선생님이 높아서 선생님이 하지 않고 깨서 했고, 책은 높이지 않았고 보다에 보신다 시를 넣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신다. 됐나요? 그래서 잡수시는 주체가 할아버지죠. 그래서 조사 깨스를 붙이고 격조사, 보조사 는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밥을 하지 않고 진지를 썼어요. 목적어지만 목적어가 높은 게 아니라 주어가 높아서 이 사람이 하는 대상인 목적어에 해당하는 높임의 어휘가 따르죠. 특수어휘라고 하죠. 그래서 진지란 단어를 썼고요. 먹는다 대신에 먹으신다도 할 수 있지만 드시다, 잡수시다 이런 특별한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이런 특수어휘에는 시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잡순다 하지 않죠, 그죠? 물론 이제 예쁜들은 조금 아까 하계체 같은데, 하오체 같은데 잡숫다를 하긴 합니다만 잡수신다로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그래서 의행 한번 볼까요? 할머니께서는 언제 댁에 가시니? 자, 가는 게 서술어죠. 누가 가죠? 할머니. 할머니가 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또는 할머니는으로 끝나지 않고 할머니께서는 언제 놔두고요. 집에 하지 않고 집에 해당하는 특수어휘. 간이 하지 않고 시라는 선어말, 주체 높임 선어말 의미, 플레이만 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 얘기 많이 나오죠. 간접 높임. 서술의 주체는 높지가 않아. 그런데 그 서술의 주체가 높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 이게 주체야. 구체적으로 높은 존재의 신체 일부분, 할아버지의 수염, 그죠? 소유물, 선생님의 책, 그죠? 그 다음에 말이나 생각, 교장 선생님 말씀, 가족, 대통령은 하기 싫고, 그죠? 선생님 딸, 그죠? 그럴 때, 걔가 주어야, 그죠? 걔가 주어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안 높다는 소리죠? 근데 높은 존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 높지 않은 주체를 관련되어 있는 높은 대상 때문에 살짝 높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서술절도 많이 개입됩니다. 볼까요? 그분은 귀가 밝으시다. 서술어가 뭐죠? 밝다죠? 그러면 누가 밝아? 그분이 밝은 건 아니고 귀가 밝은 거죠. 뭐도 기억나야 돼? 그분이 문장 전체의 주어고 맞나요? 귀가 밝으시다를 서술절로 그분에 대한 서술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고 들어가니까 진짜 밝은 건 귀야, 그지? 근데 귀는 그분 자체는 아니야. 그분의 신체 일부야. 그래서 그분은 귀가 밝다 하니까 조금 불편해. 사실 귀에 해당되는 밝다가 해도 돼요, 그죠? 그게 조금 불편해. 그래서 그분은 귀가 밝으시다. 뭐를 이용했다? 의시, 주체 높임 선언할 의미를 통해서 사실 그분을 직접 높인 게 아니고 귀에다가 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여줬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그분은 걱정이 많으시다. 마찬가지죠. 서술절이죠. 그죠? 많은데 그분이 많은 게 아니라 걱정이 많잖아. 걱정이야말로 정말로 그분 자체는 아니죠. 근데 그분의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많으시다. 의시를 붙였다. 자, 그 다음 그분은 어린 딸이 있으시다. 있는 건 그분이 어린 딸이야. 그분의 뭐죠? 가족이죠. 있으시다. 자, 그런데가 아닌가? 이거 너무 좋아요. 보십시오. 간접 높임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간접 높임은 방금 보니까 주로 선어말음이 시를 통해서 사용하죠. 시를 통해 사용하고 뭐 맥락에 따라서 다른 데는 조사가 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딸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죠? 이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로 시를 쓰는데 주체 높임에 시하고 깨스가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특수어휘가 있었죠. 특수어휘는 어디에 쓰지 않는다? 간접 높임을 쓰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있다에 대한 특수어휘다가 계시다가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종종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X도 있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비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다? 말씀이 간접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뭐까지 써버렸다? 특수의까지 썼기 때문에 이건 어색하거나 잘못된 높임 표현으로. 그래서 적절한 말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면 좀 불편해. 있으시겠습니다. 뭐까지는 힘들어? 계시겠습니다는 넘어갔어.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간접 높임에는 특수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다. 심플하죠. 보통 책 여기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거 보십시오. 우리 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때 또는 가게 물건 사러 갔을 때
이제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럴 때 너무 그 직원들이 상대 그 높임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높임의 선을 넘어설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은 간접 높임을 뭐한 거다? 간접 높임을 잘못한 케이스가 많아요. 볼까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 품절이십니다. 헐. 이제 간접 높임을 생각하고 이 물건이 손님 거라고 생각하고 간접 높임을 한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간접 높임의 대상으로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손님의 소유물도 아니고 아직.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평범한 물건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다? 찾으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손님이 찾으시죠. 그렇죠? 근데 물건이 품절이십니다. 넘어갔다. 그냥 품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많이 하죠. 손님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누가 나오는데? 음료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돼? 나왔습니다. 손님 찾으시는 그 사이즈는 없으세요. 많이 듣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이즈를 높이진 않죠. 손님 음식 포장이세요. 포장해 드릴까요? 또는 포장입니까? 이 생각하면 되죠. 됐나요? 네. 그래서 주체 소유물 혹은 주체 운전 판결을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는 생각에 따라서는 손님이 주문한 음료니까 만약에 손님을 높인다면 관계 있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 신체 일부, 그 소유물, 가족 정도까지를 뭐라고 본다? 간접 높임을 보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간접 높임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됐나요? 주체 높임 공부할 게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객체 높임. 자, 주체 높임은 높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접 높임 아니면 주어죠. 자, 근데 객체 높임은 문장성 두 개가 나오는 거 정리하죠. 볼까요? 화자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식인데 그 서술의 객체는 문장 성분으로 목적어나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목적어, 부사에 동원하십시오. 자, 실현 방법은 뭐다? 조사를 사용한다.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자, 조사 사용은 목적어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을을에 해당되는 높임의 조사는 따로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높일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부사어가 되면 에게 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할아버지께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일 때는 그래서 이 조사는 사실 부사격 조사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해놨네. 객체가 목적어 말고 부사어인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여기 썼군요. 제가 부사격 조사에게 말고 뭘 쓸 수 있다? 깨를 쓸 수 있습니다. 주격 조사는 깨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할아버지에게 하지 않고 동생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가 부사어죠. 그죠? 목적어 약을 갖다 자, 뭐도 사용했다 하면은 특수 어휘도 사용했네요. 밑에 나옵니다만 객체 높임이 뭐도 쓸 수 있다? 특수 어휘도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술 자체가 이 대상이 높을 때 부사가 높을 때 뭐 할 수 있다고? 특수 어휘를 쓸 수 있다고. 드리다, 주다에 대한 뭐다? 특수 어휘. 모시다, 대리다, 대리를 가다. 그게 그렇죠? 묻다의 뭐 특수의 여쭈다 또는 여쭈다 두 개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 비읍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개 다 똑같아요. 배다 뵙다가 됩니다. 저 여쭈다에 비읍 붙는 게 저게 뭐야?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배다도 되고 뵙다 됩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데리고 하지 않고 모시고 특수의 수 있죠. 됐나요? 자,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다는 거. 주체 아닙니다. 주체 높임은 선음할 의미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객체 높임 뭐가 없어? 선음할 의미가 없어. 이게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중요한 차이죠. 그런데 중세 국어는 객체 높임에 선음할 의미가 있었어요. 뭘까요?
음운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성격. 예. 삽잡압.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기도문 같은 데 보면 들이 옵니다. 하옵소서 이런 거 지금도 쓰죠. 얘는 그의 흔적이에요. 얘가 여쭈다 여쭈옵니다 해서 여쭈다. 근데 또 닮았죠. 삽잡 샵 그죠. 요게 중세 때 객체 높임 선능한 의미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사라지면서 특수어휘 속으로 조금 넘어가 흔적을 남기고 있죠. 됐나요? 자, 보시고요. 예문 하나 정리합시다. 서한이가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다. 서한이가 물어본 건데 물어보는 대상이 어머니야, 맞지? 그래서 어머니에게를 하지 않고 조사 깨를 썼고요. 물어보다 할 것을 묻다를 쓰지 않고 특수의 여쭈다를 쓴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객체 높임. 어머니라는 부사어가 높아서 실현된 조사와 특수의. 됐죠? 이렇게 해서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아까 우리가 문장 종교를 의미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 높임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대상이 다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건데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걸 그대로 드러냅니다. 뭘 통해서? 좀 전에 했던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서. 크게는 격식체와 비교. 이것도 좀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무슨 체? 하십시오체. 아주 높이.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오. 하오체. 예사 높이. 이리 와서 앉게 하겠지. 예사 낮춤. 이 두 개가 요새 잘 안 쓰이죠.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뭐죠? 동년배나 조금 낮은 사람을 대접해주는 차원이야. 얘는 지금 조금 아랫사람도 많이 아랫사람일 수도 있는데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쪽에는. 그죠? 이거는 이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리 와서 앉아라 해라. 이 네 개의 등급을 두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격식체고, 실제로 격식체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격식적인 자리라서 뭔가 말을 해야 돼. 회의하는데 앉아라 하겠니? 가끔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대통령이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게 맞는 표현일 수 있죠.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오죠. 격식체를 사는 건 사실 이거죠. 대부분은 현대 언어 생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비격식체.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이 요가 뭐라 그랬죠?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앉아 해.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모양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냥 요거 표 한번, 요거는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격식체 하십시오체를 아주 높임, 격식체 하오체를 예사 높임, 격식체 하계를 예사 낮춤, 격식체의 헤라를 아주 낮춤, 비격식의 해오체를 두루 높임, 비격식체의 해체를 두루 낮춤. 여기 있네. 자, 해요체의 그 요는 해체 뭐를 붙인 거다? 보조사 요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상대 높임의 종결 표현이 의미로만 된 것은 아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모양 똑같죠? 그죠? 이것도 모양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요걸 눈여겨 보시라는 거죠. 그죠? 아까 억양으로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밥을 먹었니? 밥을 먹었어? 이렇게 예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역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수의를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사말을 읽으면 학생이 높임말을 하나씩 읽어주십시오. 여러 개 있으면 또록또록 떼어서
가로는 가로도 또 읽어주세요. 자, 있다, 계시다, 먹다, 잡수다, 잡수시다, 들다, 드시다, 자시다. 자, 들다 이거 아시나요? 우리 어머니 많이 씁니다. 식사 드십시오, 밥 드십시오, 자시시시오, 뭐 등등. 80대 우리 어머니 여전히 쓰시는 단어입니다. 자시다. 그 다음에 아프다, 편찮으시다, 자다, 주무시다. 보십시오. 시를 이미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왜 별표가 붙는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밥, 진지, 술, 약주, 자, 이빨, 치아, 그 다음에 집, 댁, 이름, 성함, 나이, 연세, 춘추. 됐나요? 성함보다 더 센 건 함자라고 하죠. 함자.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말의 신비 중 하나라고 보는데 뭐일 수도 있고요, 낮춤말일 수도 있고 높임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다. 같은 높임도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의 말을 높임말이죠. 근데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할 때 나의 말을 낮춤말이 또 뭐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한 높임말도 될 수 있고 말에 대한 낮춤말도 될 수 있다. 뭐가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됐나요? 그 다음 객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의. 자, 합니다. 주다, 드리다, 데리다, 모시다, 묻다, 여쭈다, 여쭙다, 보다, 배다, 배웠다. 됐죠?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면 아까 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 상대 높임 종교 표현들 다 외워야 하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언매를 선택했거나 내신에 이게 들어가면 이런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답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볼게요. 외우는 것보다는 그 높임 표현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 중 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와 두루 높임 해요체밖에 없다. 이 이야기 중요해요. 아까 전에 격식체에서 사실 실제로 쓰는 건 뭐 하십시오체밖에 없다 그랬죠? 그 비격식체도 사실은 나한테 어른이면 해요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높임 표현을 왜 공부하죠? 그렇죠. 어른들한테 또는 높여야 되는 대상한테 말을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현실적으로 되게 쉬워.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쓰면 돼요. 근데 꼰대들은 해요체도 싫어해요. 꼰대들은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사 높임이라고 하는 이 하우체를 어디에 쓸 수 없어? 어른에 쓸 수 없어요. 높임이지만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어서 갑시다. 어서 가십시다. 말하면 안 돼. 안 됩니다. 결국 하우체는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대등한 대상을 조금 배우고 싶은 사람을 들어서 표현이라서 함부로 어른한테 하면 안 되고, 하계체는 아주 무시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 낮은데 조금 그거 안 해주려고 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느낌 차이를 좀. 진짜 이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이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우체, 하계체 말고 우리가 대부분 아는 말. 하우체와 하계체를 느낌을 네가 알고 쓰라 이 뜻이죠. 됐나요? 네. 그리고 하우체, 하계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멸종해가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하우체, 하계체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는 신분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말이 정말 칼같이 나눌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등급이. 궁궐에서 특히 그렇고, 양반과 평민과 밑에 천미제 말로 확실하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평등사회니까 이게 조금 안 알아듣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방금 말한 하우체, 화기체들.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대 높임법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다음에 그래서 청자의 나이, 친밀감, 정도, 발화 상황의 공식성 등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 사이야, 학급 회의야. 그럼 뭘 쓰는 거야? 하십시오체를 쓰는 거죠. 그죠? 쉬는 시간에는 해체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게 상대 높임의 또 사실은 미묘한 뉘앙스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됐나요? 높임 표현 뭐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